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영진닷컴의 한글 2020 프로그램 책을 한번 저희가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입한 책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쓱싹 시리즈 중에서 한글 2020인데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6페이지를 좀 읽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를 구성을 처음 구성세 기능, 그런데 시작하는 방법. 물론, 다른 분들은 여기에 바탕화면이잖아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에 연도가 한글은 친절하게 써 있죠. 그래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워드는 버전을 알려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친절하게 연도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으로 처음에 제가 사실 2016년 영진닷컴을 책을 샀었거든요. 근데 2020 프로그램을 최근에 설치를 해주셔서 이 책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구 버전으로 수업하는 건, 새 버전의 좋은 뭔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사용을 못 해보잖아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 검색창을 찾으셨다면 검색창에서 하셔도 되고요. 버전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윈도우의 시작 단추를 누르면, 자, 여기에 보이면 고정을 시켜놓은 거라 보이겠죠. 안 보인다면, 자, 보세요. 모드를 누르시면 돼요.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한글이니까 거의 여기 있는 바를 끝까지, 히읗이잖아요. 끝까지 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글,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검색에서 그냥, 한글, 이렇게 타이핑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앱이라는 버튼이 나타난다면 그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앱이라는 버튼 없이 검색창처럼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처럼 나오면 한글 2020에 대한 검색은 했지만 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검색을 눌렀잖아요. 그래갖고 한글이라고 눌러볼게요. 한글이라고 눌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모두예요. 앱이 있고 문서가 있고 인터넷에 웹이 있겠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한글. 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앱만 눌러볼까요? 그러면 오히려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열기 하시면 되겠죠? 자, 열으셨다면 이제 두 가지로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새 문서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바로 이 화면으로 들어와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은 문서마당을 시작하지 않고 들어오게 다시 표시하지 않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필요할 때 문서마당 꺼내 쓰는 게 더 편해서 그렇게 해놓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자, 일단 이렇게 됐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마우스 포인터를 어디다? 한글에 갖다 놓고, 자, 우클릭 하신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여러분은 뜰 거예요. 뭐라고 뜬다고요? 고정이라고 뜰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고정 클릭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찾지 않고 작업 표시줄에서 클릭만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찾아서 들어오는 방법. 자, 새 문서의 제일 밑에 있는 다시 표시 안함을 체크하는 게 편리하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클릭해서 들어올게요. 클릭하니까 들어와지죠.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표시 안함이라고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최근 문서 목록이 보이지 않고 바로 문서로 들어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거 체크하는 걸 오히려 추천드리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 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안 없앴냐? 여러분이랑 화면을 거의 비슷하게 해놓으려고 나름대로 안 없앤 겁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글 2020 기본 화면 구성 살펴보기. 이제 가끔
한글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강사님, 굳이 왜 그 화면 구성 같은 걸 설명하세요? 저 대충 다 알아요. 맞아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디지털 약자, 그리고 컴퓨터 왕초보분들이 저는 대부분의 저의 학습자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이 한글을 처음에 찾아서 여는 것도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포커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6 버전만 썼다면 새로 업그레이드된 또 다른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신다면 스킵을 빨리, 그러니까 화면 감기를 빨리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보시고 기왕이면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사실 이거 영상 안 찍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찍는 거니까 꼭 좀 봐주시고요.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제목 표시줄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을 여기에 드디어 넣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제목을 저장한 적이 없어서 빈 문서라고 뜨는 겁니다. 첫 번째 새 문서로 들어왔지만 빈 문서 1, 두 번째 건 빈 문서 3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이게 메뉴 탭입니다. 파일 탭, 제가 편집 탭, 보기 탭, 입력 탭, 서식 탭 이렇게 탭을 메뉴 탭 줄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슨 탭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구 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를 배우신 분들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리본 메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름을 좀 통일하면 좋을 텐데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고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얘네는 기본 도구 상자입니다. 그런데 기본이란 말을 잘 붙이진 않고 우리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도구 상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실까요? 이게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도구 상자는 어떤 탭을 그러니까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거 먼저 볼게요.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그런데 탭은 아닙니다. 탭은 아예 조그맣게 드롭다운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거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식 도구 상자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각 메뉴에서 제일 자주 쓴다고 하는 기능들을 모아서 여기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식 도구 상자가 안 보인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꺼내는지도 나중에 설명 꼭 드릴게요. 자, 네 번째까지 했네요. 다섯 번째, 눈금자. 눈금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강사님, 저는 눈금자 안 보여요. 맞아요. 그건 내가 설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저는 만진 적 없는데요. 근데 그 전에 설정이 돼 있는 걸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눈금자가 이겁니다. 자, 6번 볼게요. 문서 탭 목록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문서 탭 목록이라는 건 이건데, 지금 비활성화돼 있죠. 왜? 문서가 하나밖에 없어서입니다. 문서 탭이 지금 현재 하나라서 여러 개 있으면 엑셀 같은 경우 저도 뭐 20개씩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탭으로 20개를 가는 것보다 이 탭으로 이동하는 게 엄청 빠릅니다. 문서 탭은 그렇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문서 탭. 자, 지금 현재 문서 탭은 이겁니다. 그죠? 그럼 문서 탭을 추가할 때는 이겁니다. 그런데 엑셀을 먼저 배우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엑셀에도 이 더하기 시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파일 안에 엑셀은 시트 1, 2, 3라는 방이 여러 개 있는 것과 비슷한데 파일을 집이라고 치면 방이 있는 것과 똑같은데 한글에서 문서 탭은 파일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2개의 파일을 열어놓고 작성한다 그러면 그냥 이 탭으로 불러오시는 게 더 편해요. 자, 제가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탭으로 불러오는 게, 자 보세요.
드디어 문서 2개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걸 뭐라고 한다? 문서 탭이라고 한다. 그리고 9번 가겠습니다. 더하기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새 탭. 새 탭입니다. 새로운 문서가 열립니다. 클릭할 때마다 문서의 이름이 뭐 비문서 2, 비문서 근데 저는 비문서 5인데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비문서 2, 3, 4를 이미 파일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파일 이름을 잘 안 정하고 빈문서 1, 2, 3로 막 저장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눌러볼게요. 빈문서 2라고 나오죠. 자, 10번 하겠습니다. 상황선. 여기 이 상황선, 저는 예전에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있는 커서가 몇 쪽에 있는지, 1쪽가. 만약에 제가 페이지가 많으면 페이지가 많음을 표시합니다. 얘가. 아, 죄송해요. 문서 탭 목록을 제가 안 하고 왔네요. 이 목록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문서에 그게 제가 이제 3개밖에 없어서 그러지 3개가 동시에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많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문서 탭 종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하고 갔습니다. 자, 이동 아이콘은 지금 현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어 있을 때, 많아질 때 활성화되거든요. 그럴 때는, 자, 제가 계속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었더니 좀 전에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게 활성화됐죠. 자, 이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순서를 막 틀리고 해서 죄송해요. 우리 초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행동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죄송하고요. 자, 제가 가끔, 자기소개서 아니면 어떤 내용을 200자 이내에 쓰시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200자 이내에 쓰시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자, 보세요. 제가, 그럼 그걸 언제 세고 있냐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죠. 한글에다가 붙여 넣어 보세요. 한글 프로그램에 붙여 넣으면, 자, 여기 나왔을까요? 자, 5글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줄에 5글자. 그런데 왜 9칸이냐고요? 자, 보세요. 한글과 영어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C, D, E, F. 자, 한글과 저기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잠깐만요. 상황선에서 여기 설명되어 있지 않은 거 몇 가지 하고 갈게요. 상황선과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이거 보이시죠? 자, 예전에는 내가 한글 영문 오타를 되게 저도 엄청 자주 내요. 그런데 물론 딱 처음 클릭했을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조금 기다리면 내가 타이핑을 하려고 하면 자, 보세요. 조금 몇 초 걸릴까요? 3초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 A라고 나오죠. 이건 영문이 타이핑 쳐진다는 거예요. 한영키 눌러볼게요. 가로 바뀌죠? 이게 한글 2020만의 멋진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삽입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요 사이에다가 여러분이란 단어를 칠 거예요. 여러분. 자, 됐죠? 그런데 삽입을 제가 한 번 더 눌러서 수정으로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면 수정 삽입이 온오프 기능처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안녕하세요를 타이핑을 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때요? 안녕하세요를 했더니 영문 쳐놓은 게 사라지죠. 말 그대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수정은 그러니까 뭔가 문서가 있어요. 근데 수정을 할 때 수정을 눌러서 해서 진짜 그래도 되지만 나는 원래 삽입하려고 했는데 자꾸 지워져요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는 이게 삽입이 수정으로 돼 있어서 그럽니다. 물론 키보드에 인서트 버튼이 이거는 저기 화면 스크린이라 없네요. 인서트 버튼이 있기는 합니다. 인서트 버튼이 있기는 해요. 자, 인서트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수정과 삽입을 온오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예전에 없던 게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이걸 현재 타수도 알 수 있지만 얘를 클릭하는 순간
자,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타자 연습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뭐 나는 광고가 떠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타자 연습 누르시고 타자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는, 와, 이걸 여기에 넣어주시다니,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와, 마음에 들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캡슐라키가 불이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키보드에. 근데 안 들어오는 데는 헷갈리거든요. 근데 캡슐라키를 제가 일부러 켜놨습니다. 이렇게 켜놨으면 이게 나타나고요. 자, 꺼볼게요. 사라지죠. 자, 죄송해요. 자, 캡슐하기를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자, 이거 너무 유용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래서 상황선을 생각보다 많이 쳐다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기 선택 아이콘 11번. 우리 그쪽 가겠습니다. 11번에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아이콘은 하나는 쪽윤곽. 자, 이건 쪽윤곽이에요. 쪽윤곽. 자, 이걸 눌러볼까요? 자, 뭐죠? 폭맞춤. 그 다음에 이거 눌러볼게요. 쪽윤곽. 이게 좀 조금씩 다르게 보이시죠? 두 개가 동시에 눌러줄 때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를 더 눌러서 보세요. 자, 쪽윤곽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자, 요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돌아갈 때 어떻게,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게 쪽맞춤을 할지 폭맞춤을 한 번에도 이렇게 퍼센트로도 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25%로. 내가 125%가 편하신 분은 125%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그냥 150%가 편해요. 그렇다면 150%를 하면 되겠죠. 얘도 관련이 있다는 거,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저는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거는 화면을 작게 하는 겁니다. 화면만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가 작아지거나 나중에 프린트할 때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화면의 보기 같은 거를 편안하게, 그러니까 나의 환경에, 작업 환경에 맞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 바를 끌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 더 알려드렸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한가운데 바퀴가 콕 박힌 것 같은 휠을 위로 올리면 화면이 커지고 밑으로 내리면 화면이 작아진다.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냥 컨트롤 키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두 손이 다 쓸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분들한테는 힘드신 일이죠. 물론 그것도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가볼까요? 쪽 이동 단추. 쪽 이동 단추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거든요. 쪽 이동 단추라는 게, 그러면 지금은 한 페이지밖에 없지만 제가 다른 걸 가지고 가볼게요. 쪽 이동 단추를 클릭하잖아요. 자, 위로 가볼게요. 자, 여기를 보고 계셔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를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두 쪽짜리를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는 1쪽인데 제가 이걸 누르자마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요. 페이지가 여러 개 있다면 이거 굉장히 편리하겠죠. 쭉 끌어서 내리는 것보다. 물론 스크롤이 더 편해요. 이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배우기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배우기.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잠깐 편집으로 일단 해놓고 할게요. 자, 이게 기본이잖아요. 얘는 기본이고, 여기는 서식, 그렇죠? 서식 도구 상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도구 상자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소식 도구 상자가 안 보여요. 선생님 저만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자, 보기 옆에 있는 요 단추 보이시죠? 요걸 펼침 단추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목록 단추, 왜냐면 이게 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프로그램
그 출판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한글과 컴퓨터에서 공식적으로는 펼침단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펼침단추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목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도구상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펼침단추 클릭,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도구상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구상자에 체크 표시가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체크 표시가. 그런데 내가 서식에 체크 표시가 없다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 클릭을 해서 꺼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꺼졌어요? 자, 어때요? 서식 도구 상자가 사라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 탭에 들어가서 도구 상자에서 서식을 체크해주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정말 알고 계시면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자, 제가, 여기서 보면 작업창이라는 거 보이시죠? 작업창 중에서 제가 책갈피를 한번 열어볼까요? 책갈피라는 작업창을 열었어요. 지금 전 작업해 놓은 게 없어서 안 열리긴 했지만, 열었어요. 그렇다면, 이 책갈피 작업창의 머리 쪽에, 그러니까 여기 쪽으로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가 변할 거예요. 어떻게? 이동 단추로. 자, 보세요. 제가 꾹 누르고 마우스를 꾹 누르고 끄는 걸 드래그라고 하잖아요. 꾹 누르고 우측은 우라는 표현을 꼭 씁니다. 자, 끌어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요. 이게 싫어요. 그러면 다시 꼭 자석이 붙듯이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닫을 때는요? 닫을 때는 당연히 여기 있는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편리하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거 안 써도 저는 그렇게 깊이 있는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가끔 작업창이 열려 있어서 너무 신경 쓰이는데 끌 줄을 모르신다 그러거나 아니면 작업창이 끌어져 왔어요. 좀 전에 제가 한 것처럼 그래서 되게 낭패하시는데 가입표를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고 갈까요? 그 다음. 자, 여기 우리 보면 이런 눈금자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끌 수 있어요. 자, 보기 탭 다시 한번 펼침 단추 누르고요. 자, 여기 보면 문서창이라고 보이시죠? 문서창에 보면 문서 탭, 상황선 이런 게 보이잖아요. 자, 하나씩 끄면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어떤 우리 학습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없어요. 상황선이. 누군가 끈 겁니다. 자, 보기 펼침 단추 누르시고요. 문서창 누르시고요. 자, 상황선을 제가 한번 클릭할게요. 사라졌죠. 자,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문서창에 상황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만 있냐? 지금 보시면 문서창에 문서 탭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문서 탭은 책 10쪽을 보시면 됩니다. 문서 탭이라는 거는 자, 여기 있는 탭들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없다고. 선생님 이상해요. 제 프로그램은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끈 겁니다. 누군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여유롭게 배웠으니까 탭을 클릭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아셨죠? 그럼 다른 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책에 있는 내용 보시고 이 막대도 없다. 여기 이것도 없어요. 세로 이동 막대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자, 보기 펼침 단추에서 문서창에서 체크를 보시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1쪽 가겠습니다. 스텝 3.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오늘 진도는 1쪽 다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스텝 3는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연습으로 열어보시기를 바래요. 연습으로 열어보시고 해보셔야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도구가 없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선생님, 강사님이랑 달라요 화면이. 그렇다면 탭을 잘못 누르셨다는 거 꼭 아시고 계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창을 열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안 열어놨네요. 잠깐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건데 이제 한글 화면 구성할 때 저는 이제 화면을 구성할 때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에 새로 생긴 건데 제목 표시줄에서 마우스로 우클릭하잖아요. 근데 제목 표시줄에서 우클릭했는데 저는 이게 안 나와요 라고 하신다면 문서 1로 저장하신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나와야 돼요. 저장을 저도 하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내가 파일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디지털 약자님들은 저장은 하세요. 근데 나중에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지를 모르신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자, 또 보기 선택 아이콘. 이거 설명 안 했네요. 그쵸? 보기 선택 아이콘은 이제 이게 아이콘의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거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요 네모가 두 개 겹쳐 있는 것 같은 거. 이걸 클릭하시면 이 안에 숨어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준비해 놨었던 거고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에는 기능 명령 실행하기. 그러니까 기능을 실행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명령 실행한다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메뉴를 이용해서 자 메뉴에 보면 이 메뉴와 도구 상자, 단축키, 빠른 메뉴. 자 무슨 말이냐? 메뉴는 잠깐만요. 메뉴는 자 보세요. 메뉴는 여기 있는 메뉴들을 펼침 단추 같은 걸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도구 상자. 그죠? 도구 상자. 단축키예요. 단축키 같은 경우 저 안녕하세요라고 돼 있는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했어요. 자, 이게 단축키예요. 그죠? 단축키예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빠른 메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한글에서는요. 프로그램마다 표현 이름이 달라서 그러는데 다 어차피 비슷합니다. 빠른 메뉴를 이용해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펼침 단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펼침 단추 지금 설명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냥 편집이나 두 번째 펼침 단추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메뉴인데 그냥 메뉴라고 하진 않아요. 편집 메뉴 안에 편집 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얘는 4번은 전체 화면을 얘기하고요. 깨보기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저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탭이요. 여기 탭이 있잖아요. 탭에 빨간색이라면 저장 전.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까만색이라면 저장이 완료된 겁니다. 그런데 파란색이라면 자동 저장으로 뭐 10분마다 아마 기본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많이 하는 사람은 5분으로 바꿔놓기도 하죠. 그렇게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올게요. 이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저장이 됐다는 걸까요? 안 됐다는 걸까요? 맞아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 단추는 파일에도 있고, 자, 우리 저장하기 Alt S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Ctrl S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엑셀이나 다른 것들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는 Ctrl S를 더 많이 써요. 그런데 한글은 Alt로 하는 게 많지만 국민 단축키라고 Ctrl C, Ctrl V, Ctrl 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trl Z 뭐 이런 거는 국민 단추도 씁니다. 그러니까 Alt S도 되지만 Ctrl S도 된다는 거.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경로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마우스 우클릭할게요. 이 저장 경로와 파일 이름을 복사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걸 복사하나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업무 많이 하시는 분은 굉장히 또 필요한 것. 꼬릿말이나 머릿말에다 저걸 붙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했을 때 파일 저장 경로와 파일 이름까지 다 인쇄를 해 놓는 거. 그러면 나중에 이 서류를 보다가 이 파일 어디 있지? 그러면 그 저장 경로와 내가 이 해 놓은 거. 자, 제가 저도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저는 머릿말이나 꼬릿말에 넣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해볼게요. 컨트롤 V 해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 다 제가 해드렸나 안 해드렸나 다 해드린 것 같네요. 제 생각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오늘 꼭 연습하셔서 우리가 영진닷컴에 이 책을 샀잖아요. 사실 컴퓨터 수업할 때 저는 정말 책을 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영상을 찍잖아요. 그런데 책이 없으면 연습을 더 안 하시게 돼요. 그리고 솔직히 책을 내 돈 주고 다 샀잖아요. 근데 책이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세요. 연습을 안 하고. 근데 내가 그래도 좀 어려워도 질문도 하고 책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책이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책을 사놓고 안 읽으면 아까운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영진낙하에서 준비해 놓은 책이 또 어떤 분은 이 책 글씨도 크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상 제가 안 찍어도 돼요. 그런데 왜 찍냐? 진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어서 찍는 거니까 여러분 꼭 연습하셔서 누구 거 만들어라? 내 거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